자, 이 강 여러 나라의 성장 파트입니다. 이쪽은 앞선 시간에 배웠던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에 이어서 철기 시대에 해당됩니다. 자, 철기 시대 시기는 크게 외울 필요 없어요. 앞이랑 똑같아요. 근데 철기 시대의 철기 큰 특징은 쉽게 구할 수가 있고 단단하고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앞선 시기에는 청동을 무기로만 썼잖아요. 그래서 이때 철기에는 쉽게 구하기 때문에 무기로도 쓰지만 농기구로도 썼었습니다. 그럼 앞선 시기에 썼던 청동기는 뭘로 쓰냐면 의식용, 제사용으로만 쓰이게 됩니다. 이때 철기 시대 때도 청동기가 만들어지는데 이때 청동기가 대표적인 게 세형 동검입니다. 요건 좀 알아둬야 됩니다. 앞서 우리 청동기 시대 때 대표하는 동검이 비파형 동검이었는데 위에 보는 모습처럼 약간 둥그렇고 뚱뚱하죠. 중국의 악기 비파를 닮았었기 때문에 비파형 동검이라 그랬는데 철기 시대 때는 세형 동검이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이 세자라는 것이 한자예요. 가늘다 세자입니다. 보다시피 비파형 동검이 뚱뚱한 반면에 세형 동검은 좀 날씬하죠. 근데 특징은 이 세형 동검이 우리나라에서만 출토가 된다는 점. 그래서 우리나라 한반도에서 독자적으로 청동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비파형 동검 같은 경우는 만주에서 들어온 거거든요. 근데 세형 동검은 우리나라 한반도에서 독자적으로 만들었었다라는 거. 요 아래 보면 거푸집 있죠? 우리 붕어빵 틀처럼 여기다가 센 물을 넣어서 세형 동검을 찍어내는 틀이라고 보면 되는 것이 이 거푸집인데 이 세형 동검과 이 거푸집을 합쳐서 독자적인 청동기 유물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철기를 대표하는 무덤, 널무덤과 독무덤입니다. 독은 항아리 독자예요. 그래서 두 개의 항아리를 겹쳐서 우리 캡슐 있죠? 우리 알약 같은 캡슐. 독무덤으로 사람의 뼈를 요 안에다 넣었다고 하죠. 그다음에 명도전이라는 것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칼처럼 보이지만 이건 돈입니다. 돈. 그 중국 춘추 전국 시대에 썼었던 돈인데 이 돈이 우리나라에서 발견이 돼요. 그래서 중국과 교류를 했었다는 증거가 이 명도전이 되겠고 또 다하울이라는 곳에서 붓이 발견되었습니다. 붓. 그래서 붓은 뭐예요? 그 당시 결제에 썼던 한자를 쓰는 증거가 되겠죠. 그래서 철기 시대를 대표하는 유물 꼭 알아두기 바랍니다. 세형동검, 독무덤, 명도전, 붓. 이 정도 나오면 철기라는 거 꼭 알아둬야 됩니다. 그럼 이 철기 시대를 대표하는 여러 나라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것이 오늘 메인 주제가 됩니다. 앞서 청동기를 대표하는 나라,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이자 고조선이 있었죠. 근데 철기 시대를 대표하는 나라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표에 나오는 요 지도는 외워두기 바랍니다. 지도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해가지고 나라의 위치를 지우고 기호로 표기해서 어떤 나라인지를 물어봅니다. 천천히 살펴볼까요? 제일 위에서부터 부여란 나라가 있었고 고구려, 옥저, 동해, 마한, 변한, 진한 이 한이 세 개 있기 때문에 이 세 개를 삼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삼한 요 다섯 가지 1, 2, 3, 4, 5에서 내기가 딱 좋겠죠. 그래서 이쪽에서 시험 문제는 거의 99% 나라 구별하는 문제가 나오니까 이 지도는 꼭 알아두기 바랍니다. 먼저 순서대로 제일 위에부터 부여부터 볼게요. 부여는 요 위에 송화강이라 그러죠. 위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밭농사나 목축업이 발달한 평야지대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발달했는데 정치부터 보면은 오부족 연맹체예요. 5개의 부족이 연맹했었다는 뜻이죠. 왕이 있었던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대가라고 하는 부족장들이 모여서 권력을 잡았는데 이 대가가 넷, 그래서 왕 하나, 대가 넷 해가지고 5개 부족이 연맹한 국가가 부여에 해당됩니다. 이 5개 부족 중에서 왕을 선출한 부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대가가 넷이잖아요. 얘네들이 각각 마가, 우가, 구가, 저가라고 하는 지역을 통치하게 됩니다. 마는 말맞자, 우는 소우자, 구는 개구자, 저는 돼지저자. 그래서 가축의 이름 있죠. 그래서 목축업이 발달한 증거가 여기에도 나와 있고 이렇게 4개의 지역을 4대가들이 통치를 하는데 이것을 사출도라고 합니다. 아래 사료를 한번 볼게요. 요 사료도 요 지도랑 함께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 사료를 제시하고 어떤 나라냐? 이 사료는 여기에 쓰여져 있어요. 삼국지 위서 동의전
중국 책인데 여기에만 기록이 제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 책에서 어떤 나라인지에 대한 힌트를 주게 됩니다. 첫 번째 부여를 보면 부여는 왕이 있고 가축을 이름을 딴 관직, 마가, 우가, 저가, 구가가 있다. 이들을 사출도를 다스린다. 그래서 사출도, 가축의 이름 나오면은 부여라는 거. 근데 특이해요. 풍속에 가뭄이나 장마가 들면은 왕한테 책임을 돌렸대요. 그래서 왕을 마땅히 바꿔야 한다, 혹은 죽여야 한다. 왕권이 셌다, 약했다? 왕권이 약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위로 올라가서 부여에서 제천 행사는 영고가 있었습니다. 제천 행사라 하면 뭐냐면 제사를 지낸다,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왜? 뭐 잘 되게 해달라고, 아니면 감사하다고. 그래서 농사나 수렵과 관련해서 하늘의 감사함을 표시하는 것이 제천 행사입니다. 그 중에서 부여는 영고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 부여에 또 풍속이 순장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왕이나 귀족이 죽었을 때 그 신하나 그 노비들도 같이 죽여서 묻어버리는 것을 순장이라고 합니다. 일책 12법은 한 가지를 훔치면 12배로 배상하게 했었던 부여의 법이고, 형사취수제, 형이 죽으면 동생이 그 형수님을 취한다, 데리고 산다. 이것은 안전 의미를 해석하기보다는 형이 죽으면 형수님이 혼자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동생이 그 형수님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노동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보호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보다시피 부여나 고구려가 같이 되어 있죠. 풍습이 똑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고구려는 부여를 계승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의미가 압록강 유역에서, 특히 이 졸본이라는 지역에서 고구려가 등장을 하는데, 고구려를 만든 사람이 주몽입니다. 고주몽이라고도 하죠. 이 사람이 부여에서 쫓겨 내려와서 만든 나라가 고구려란 나라예요. 그래서 고구려는 부여의 후손일 수도 있기 때문에 고구려의 풍습과 고려의 풍습은 같습니다. 정치도 같아요. 오부족 연맹체예요. 고구려도. 아까 부여 오부족 연맹체였잖아요. 그래서 왕과 여기도 대가가 5개 부족 중심으로 나라를 이끌어가고, 이 대가라고 하는 이 부족장들이 나중에는 귀족이 됩니다. 그들이 나중에 고구려 시대 때 제가회의라고 해서 나라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회의를 갖게 되는데, 이것을 제가회의라고 합니다. 근데 고구려는 부여랑 다르게 산악지대에 위치했기 때문에 농사가 어려워요.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주변을 약탈하는, 나쁜 짓을 좀 했죠. 살기 위해서 했었던 약탈 경제였었고, 고구려의 제천 행사는 동맹이라고 부릅니다. 고구려에서 꼭 알아야 될 것이 서옥제라는 풍습입니다. 고구려 풍습 보면은 결혼 풍습이에요. 혼인을 할 때는 미리 말로 정해둔대요. 그리고 여자의 집 본째 뒤편에 조그만 집을 지었는데 이걸 서옥이라고 한대요. 이 서옥에서 아들을 낳아서 장성하면 남편은 아내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간다. 즉 여자 집 뒤에 서옥이라고 하는 조그만 집을 짓고 거기서 여자랑 살다가 아기를 낳으면은, 아기가 크면은 그 여자 집에서 남자 집으로 돌아오는 이런 풍습을 서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꼭 알아두세요. 그리고 동맹이라고 하는 제천 행사도 나와 있네요. 아까 부여보다 말하는데 여기 12배를 변상한다, 일책 12법 아까 나왔었죠. 그리고 영고라고 하는 제천 행사도 나와 있네요. 자, 옥저 갈게요. 옥저나 동해는 거의 세트로 공부하면 돼요. 특징이 동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큰 산맥들이 많기 때문에 선진문화를 받아들이게 불리하고 고구려의 간섭을 받은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강한 나라로 성장하지 못했고, 여기는 왕이 없어요. 아까 부여나 고구려는 왕이 있었죠. 근데 여기 왕이 없고 읍군 삼로라고 하는 부족장들이 각기 자기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옥저나 동해는 부여나 고구려보다 좀 미진한 국가야. 왕도 없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 동해에는 단궁, 박달나무로 만든 활이 유명했고, 과하마, 과일나무 아래를 지나갈 만한 조그만 말, 쪼락말 같은 것이 유행했었고, 반어피, 바다표범의 껍데기, 바다표범의 껍데기를 특산물로 했었던 것이 특징입니다. 자, 제천 행사 무천이 있었고, 옥저는 이거 알아두세요. 민며느리제. 서옥제랑 정반대입니다. 민며느리제 여기 나와 있네요. 사회의 집에 여자를 데리고 가서 클 때까지 길러서 부인으로 삼는다. 아까 서옥제는 남자가 여자 집으로 가서
살았었잖아요. 근데 민며느리는 반대예요. 여자가 어릴 때 남자 집에 가서 산 것이 특징입니다. 시험 잘 나옵니다. 그리고 가족 공동 무덤이 있었던 것이 특징이에요. 여기 나와 있죠. 사람이 죽으면 뼈만 줄여서 꽉 속에 넣었는데 집 식구를 한 해 꽉 속에 모두 넣어둔대요. 그러니까 뼈만 발췌를 해서 사람이 죽는 시간이 다르잖아요. 가족이 죽는 시간차를 둬서 그 뼈만 각각 줄여가지고 하나의 꽉 안에 넣어서 가족 공동 무덤으로 썼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때는 이것을 골장제라고도 해요. 그래서 옥주의 풍습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동해의 풍습에는 책화라는 것이 있었어요. 여기 아래 나옵니다. 불악, 마을을 함부로 침범하면 벌로 노비, 소, 말로 부과했는데 이를 책화라고 한다. 한마디로 다른 부족을 침범을 하면은 노비, 소, 말 등으로 배상을 해야 됐어요. 경계가 명확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족외혼도 했습니다. 동성끼리는 결혼하지 않는다. 이 동성이 남자, 여자를 뜻하는 게 아니라 같은 성씨, 같은 친척들끼리는 결혼하지 않았다고 하는 건데 이것을 족외혼이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 무천이라고는 제천행사도 나와 있네요. 자, 마지막 사만입니다. 사만은 한반도 남쪽에 있었던 요 세 개 나라를 뜻한다고 그랬었죠. 마한, 변한, 진한. 근데 마한에도 수십 개의 나라가 있고 변한에도 수십 개의 나라가 아니고 부족들이 있어요. 진한에도 수십 개의 부족이 있고. 근데 마한의 조그만 부족 중에 목지국이라는 부족이 있었는데 여기의 대표가 사만을 대표하는 어떤 위치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또 왕이 아니라 신지읍차라고 하는 군장들, 부족장들이 권력을 잡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옥조, 동해, 사만의 특징, 부족장 혹은 군장이 권력을 잡았었다라는 거 알아두기 바랍니다. 사만은 요거 두 개 딱 알아둬야 돼요. 벼철, 벼농사가 잘 돼요. 그래서 벼농사가 잘 되고 벼농사가 잘 되려면은 저수지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왼쪽에 사만의 유물 있죠. 저수지 중에 의림지라는 저수지가 지금 제천에 있거든요. 이것이 사만시대 때 만들어진 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벼농사가 잘 됐고 철이 많이 생산이 됐었어요. 여기 덩이새 있죠. 이걸 가공을 한 것이 이제 철이 되는데 땅 파면 이런 덩이새가 나온대. 그래서 철이 많이 화폐가 생산이 되어서 화폐로도 쓰고 주변 나라에 수출까지 할 정도로 사만에서는 철이 많이 났었다고 합니다. 꼭 알아두세요. 사만하면은 뭐 벼철, 뭐 벼철, 벼농사 철. 그리고 5월제, 10월제라고 하는 제천 행사가 있었습니다. 아래 볼까요? 하는 세 나라가 있었으니 마한, 진한, 변한이다. 5월이면 씨 뿌릴 때 제사를 지냈고 10월이면은 추수를 하고서 제사를 지냈다. 그래서 5월제, 10월제라고 하는 제천 행사가 있었고 시험 잘 나오는 게 요겁니다. 소도라는 게 있었어요. 소도. 천군이란 사람이 주관을 한 소도가 있었는데 여기는 신성한 지역이에요. 볼까요? 요 소도라는 곳이 나오네요. 소도에는 큰 나무를 세우고 방울과 북을 매달아 놓았다. 그 지역으로 도망온 사람은 누구든지 돌로 보내지 않아야 하였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렇게 하는 소도라는 지역이 있었대요. 근데 여기 누가 관리를 하냐면 천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도를 했는데 이 사람은 속된 말로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제사를 지내는 사람. 근데 여기에 어떤 사람이 범죄자라 하더라도 들어오면은 정치적인 권력자도 여기에 개입을 할 수 없었대요. 이 범죄자를 잡으러 들어올 수가 없었대. 왜냐면 여긴 제사장인 천군이 관리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 정치를 관리하는 정치인들도 여기 들어올 수 없었대요. 근데 여기에 영역 표시를 했었대요. 나무를 꽂고 여기다가 새나 오리 같은 것들 이렇게 달아놨었대요. 이런 거 우리 많이 본 적 있을 거예요. 왼쪽에 여기 나와 있어요. 소대라고 부르죠. 그래서 소도, 종교 제사장이 관리하는 영역을 표시한 표시, 소대. 그래서 보다시피 나무 막대에다가 새나 오리 같은 것을 조각으로 해서 달아놨었죠. 우리 이런 거 봤었을 거예요. 이런 소도,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의 영역과 정치를 담당하는 정치인의 영역이 별도로 있었다. 제사랑 정치가 어떻게 되었다? 여기는 분리되었다. 우리 단군한검 배웠죠? 재정이 일치했었죠. 근데 여기는 제사랑 정치가 분리되어 있어요. 제사를 담당하는 소도가 따로 있었고 정치를 담당하는 영역이 따로 있어서 둘이 분리되어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꼭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최종 정리 한번 가볼게요. 자, 여러 나라의 성장에서는 철기 시대가 배경입니다. 여기에서는 철제 무기랑 철제 농기구가 쓰였다라는 거. 철제 무기가 쓰였지만 청동기도 있었는데 세형동검이 그 대표적이었었고, 이 거푸집과 함께 독자적인 청동기 유물이었었다라는 거 알아두기 바랍니다. 동무덤과 명도전 붓을 통해서 중국과 교류했었다는 거 알 수가 있었고, 자, 여러 나라 성장에서는 요 지도 꼭 나오니까 위치 파악해 두고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삼안 위치 꼭 캐치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나라 구별할 때 요 사료와 함께, 사료랑 혹은 요 위치랑 함께 시험에 물어보니까 꼭 비교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부여에서는 요 사출도 오부족 연맹이 있었다라는 거, 제천행사 영고 알아두기 바라고, 고구려도 오부족 연맹체였고 동맹이라고 하는 제천행사 서옥제라고 하는 결혼 풍습이 있었고, 옥저, 동해, 삼안은 읍군 삼루라고 하는 왕이 아닌 부족장, 군장이 권력을 잡았었다라는 거 알아둬야 되고, 옥저의 풍습 민면느리지 알아두고, 동해 제천행사 무천, 책화, 삼안 5월제, 10월제 특히 소도를 통해서 재전 분리 사이였었다라는 거 꼭 알아두기 바라고, 특히 이 사료를 통해서 시험에 어떤 나라냐 물어보니까 꼭 알아둘 수 있기 바랍니다.